네, 안녕하세요. 성우캡슐의 조성우입니다. 여기 보니까 임대차 3법 사실상 폐지해야 부동산 세금은 가액 기준으로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. 이거 보면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대요.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냥 그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보다 그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누가 밝혔어요? 주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. 이거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보통 보면 부동산이 정책이 보면은 약간 간 보듯이 이렇게 한번 쓱 흘려요. 쓱 흘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 보면 이제 뭐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뭐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든지 아니면 뭐 정부안으로 발의하든지 발의해 가지고 어느새 보면 쓱 또 입법 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워낙에 그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 좀 다수설이죠. 그러면 왜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? 다주택자들의 돈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. 그럼 다주택자들의 돈을 활용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?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현금 있거든요. 결국 경기가 침체, 금리가 오르면 보세요.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돈이 없죠. 돈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소비가 줄어요. 돈은 곧 소비라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언제 소고기 사 먹어요? 돈 벌면 소고기 사 먹잖아요. 결국 돈이 곧 소비예요. 그런데 돈이 없어져요. 왜 없어져요? 돈값이 비싸지면 없어지죠. 돈값이 뭔데요? 이자가 돈값이잖아요. 아, 너무 돈이 비싸. 돈을 못 사요. 그러면 돈이 없어지고, 그럼 소고기 못 사 먹는 거예요. 소비가 줄면 그 다음 뭐가 문제예요?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해요? 바로 직원부터 자르죠.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.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다른 말로 경기 침체입니다.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힘들 때는 막 돈을 풀어가지고 어쨌든 뭐 자영업자들 살렸지만, 지금은 또 너무 뜨겁다고 난리니까 경기 침체를 또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게 되지는 않으면서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을까?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 막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면 또 그것도 곤란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경기 침체를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다주택자들이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이죠. 그 돈을 좀 쓰게 만들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를 주택 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한다.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을 이제 그만 때려잡자. 왜 걔네들 주머니에서 돈 좀 나오게 하자. 지금 너무 주택 경기 안 좋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, 재밌는 게 하나 있죠. 뭐가 재밌어요? 나만 저만 재밌나요? 지금도 가액 기준이에요. 종부세는 뭐 재단 때는 크지 않으니까 괜찮고, 종부세는 지금도 가액 기준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뭔 소리야? 뭐 종부세가 왜 가액 기준이야? 가액 기준이잖아요. 가액 기준이잖아요. 공시지가가 가액인데,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비싼 거는 과세 표준이 커지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고, 공시지가가 싼 거는 과세 표준이 작아지니까 세금이 싸지죠. 그럼 지금도 가액 기준인데 왜 자꾸 주택수 기준이라고 그래? 지금 주택수 기준은 세율이 주택수 기준이에요. 과세 표준은 가액 기준이 지금도 맞고, 과세 표준은 가액 기준이 맞고, 지금도 주택 수가 많다고 막 과세 표준이 달라지진 않아요. 다만 세율이 주택 수 기준이죠.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딱 따블이에요. 1주택보다 딱 따블이란 말이에요. 세율이요.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워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, 근데 뭐 경기 봤을 때 다주택자들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도 조금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그러자니 제일 무서운 세율을, 종부세 세율을 다주택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꿔야겠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세율을 그 주택 수가 아니고 가액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? 예컨대 가액이 얼마 이상 되면 세율을 세게 매기겠다는 거죠. 지금은 주택이 두 채 이상 되면 세율이 따블이 되는데,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는 가액이 예컨대 뭐 20억 이상 되면 세율을 따블로 매기겠다. 이 얘기를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날까요? 싼 집을 사겠죠. 지금은 싼 집을 못 사요. 왜냐면 싼 집 두 개 갖고 있어도 2주택이야. 무조건 종부세 잘못하면 6% 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싼 집도 못 사. 싸든 비싸든 주택 수가 문제야.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?
가액이 문제라는 거예요. 싼 집은 여러 채 있어도 싸. 그러면 세율이 낮은 거예요.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? 빌라, 아니면 요즘 뭐 공주가 1억 이하 이런 것들, 1억 이하 주택들, 빌라들, 아니면 저렴한 아파트들, 뭐 지방의 아파트들, 이런 애들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. 그런 애들을 사면 가액은 얼마 안 늘어나잖아요. 주택 수에 대해서 세율이 막 팍팍 뛰는 거는 없애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. 그러면 걔네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걔네들이 가격이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고 나서 주택수가 많아지면 또 지금은 종부세도 물론 뭐 이렇게 좀 절감해준다고 하지만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? 여기 나오죠? 잠깐만, 제가 봤는데 임대차 3법 폭등, 뭐 임대차 3법 얘기도 하면서 이거요. 등록 임대제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임대료를 덜 올리면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.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막 똘똘한 한 채 플러스 막 빌라 여러 채 갖고 있어. 얼마 싼 것들. 그러니까는 나는 뭐 싸도 그 주택 수는 잔뜩이어도 가액이 얼마 안 되니까 원인용이 지금 세율 난 조금밖에 안 해주는데, 주택수 많아도 지금은 주택수만 많으면 세율 따블이지만은 주택수 관계없이 공시가가 커야지 세율 따블로 하겠다고 지금 원희룡이 얘기했는데, 봐봐, 빌라는 워낙 조금하고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세율이 따블이 안 돼. 시가가 작으니까, 공시가가. 그럼 난 여러 채 사야지? 샀어. 그러면 다주택자가 임대료를 덜 올려. 근데 걔네들을 임대료를 착한 임대인, 상생 임대인 되는 거예요. 임대료를 덜 올려. 그러면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. 그런데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뭔지는 말을 안 하고 있죠.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뭘까요? 옛날에 등록 임대 주임사 세제 혜택 줬다가 사라진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전부 되살리진 않아도 한 50% 정도 애매하게 되살리겠다라고 보시면 맞아요. 그럼 50% 정도 애매하게 되살리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살아날 게 뭘까요? 그럼 옛날에 주임사 혜택이 뭐였어요? 거주주택 비과세 있었죠. 거주주택, 내가 한 채 세 주고 한 채 살면서 내가 사는 주택 팔 때 그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줬단 말이에요. 그게 살아나던지, 아니면 또 임대주택 중과배제 있었죠. 그러니까 내 거주하고 있는 거 말고 한 채 임대 줬어. 그럼 임대 주고 있는 그 주임사 된 주택, 여기서 말하면 빌라겠죠. 내가 싸서 산 거, 그 빌라를 팔 때는 중과배제 해주는 거.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보다 임대주택 중과세 배제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. 왜냐면 그게 좀 더 혜택이 좀 작거든요. 그런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럼 결국은 다주택자들 주머니 돈 좀 써라, 경기도 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, 우리가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도 한 반 정도 살려주고, 종부세도 이제는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높일게, 좀 사봐.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. 이상으로 조성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